정말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명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왜 회사의 리더들이, 맞아요, 리더들이 명상을 해야 할까입니다. 저는 마음챙김 명상을 처음에 구글에서 시작된 구글 직원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Search Inside Yourself가 16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한 1박 2일 정도 혹은 매주 2시간씩 8주 동안, 7주 동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한국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그게 12년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명상은 뭔가 이완하는 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좀 공기 좋은 곳에 앉아서 다들 좀 편하게 쉬다 올 때 하는 거, 그런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16시간짜리 혹은 8주 동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리더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명상을 리더들의 그런 리더십 과정에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리더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국 기업의 많은 리더분들이 최근에 명상을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많은 경우는 실제로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뭐 가장 예를 많이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이 뭐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명상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죠. 이분도 명상을 하신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아리아나 허핑턴, 그다음 뭐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뭐 가깝게는 우리 한국에는 박찬호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S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인들이 정말 명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가로는 뭐 유발 하라리 이런 분들도 하루 2시간씩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정말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명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명상을 접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명상을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뭘까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혹은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하는 거. 그런데 사실 명상은 이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의 감각으로 처음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명상을 우리는 통찰 명상,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명상을, 혹은 윗바사나 바바나, 윗바사나 명상,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보는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리더가 됐어요. 뭐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이제 리더분들은 이런 어떤 맹점을 갖고 있었어요. 리더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건 나만의 성공 방정식이 이미 어느 정도 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꼰대는 뭐예요?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아는 건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라고 모든 것들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보면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결정을 해서 성공했던 그 방정식이 지금은 통용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내가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그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상황과 같은가? 혹은 다른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그래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옛날에 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이 섰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커다랗게 실수를 할 때는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 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설사 과거에는 성공을 가져다 줬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선큰 코스트 오류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을 지불했느냐,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쵸? 내가 그거에 얼만큼 돈을 넣은 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그것을 놓기를 힘들어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데니얼 카네만,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을 접목시키신 이 데니얼 카네만의 선큰 코스트 오류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우리는 사실은 선큰 코스트 오류를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도 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명상이 리더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명상이 우리의 마음에 연민과 자비심을 함양하는 훌륭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민과 자비심을 우리가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의 마음에 연민과 자비심을 길러줍니다. 꼭 명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연민과 자비심이라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긍정적 덕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리더와 연민, 자비심?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도 명상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좀 약간 함부로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우리 어딘가에서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연민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길러야 될 연민과 자비심을 어떤 사람과 사람에 대한 태도와는 약간 구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로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연민과 자비심을 기른다기보다는요. 이 연민과 자비심의 실제적인 의미는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이제 연민이라면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연민이 리더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백해집니다. 리더라는 게 뭐죠? 조직을 함께 이끄는 거잖아요. 하나의 어떤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깐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 조직 내에서의 연민뿐만 아니라 만약 리더가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 혹은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면 과연 이 조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리더가 독불장군이고 나만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혹은 그들의 니즈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조직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자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이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 조직은 단기간에는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리더도 단기간에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조직은 내부에서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연민과 자비심은 이게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가의 문제가 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것은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바로 그거 같습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은 나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selflessness,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조금 더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의 훈련으로 가능하며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기서 우리 리더라는 의미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리더라고 얘기하면 뭔가 거창한 것, 내가 무슨 정말 어떤 회사의 대표가 돼야 돼. 난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팀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리더일 수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리더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이 아니라 전 그게 여러분들을 리더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환영합니다. 모든 리더분들,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모든 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